안녕하세요. 위너스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간도 안녕하시죠? 오늘은 저희가 한번 그 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에 그 꼭 필요한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그림이 있는데요. 이 세 그림의 공통적인 소재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간이에요. 그만큼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인간에게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췌장이 효소 덩어리라면 간은 영양 덩어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또는 뭔가를 많이 보충을 해야 될 때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간을 많이 추천하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실제로 사냥을 하게 되면 간을 먼저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서열이 높은 개체가 간부터 먼저 먹게 되는 그런 진짜 간이 얼마나 영양이 풍부한 그 장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생간을 마구잡이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생간을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 A가 과잉 축적이 돼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에 대한 지표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간 질환이죠. 실제로 간 질환 간암 사망률은 세계 1위고요. 특히 40, 50대 중년들에게는 그 위암보다 높은 그 간 질환을 지금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알코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술고나는 사회는 더 이상 있지 말아야 되겠죠.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암을 치료하는데 간암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생존율 또한 췌장암, 폐암, 간암 이렇게 그 생존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간암은 한번 걸리게 되면 너무 안타깝고 가정에 정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을 좀 더 그 건강할 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간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를 보면 간의 그림이에요. 우리 모두 다 지금 가장 왼쪽에 빨갛고 부드러운 그 간이 정상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간이 되거나 또는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이 점점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간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우리는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간경화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간이 콩알만해지고 간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치명적인 간암의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10년에서 40년에 걸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를 보고 다시 이걸 건강한 간으로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뇌 다음으로 가장 큰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간에는 근육이 없는 그 핏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은 통각 수용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간은 아파도 아픔을 표현해내지 않는 아주 속 깊은 장기입니다. 주인에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70%가 손상이 될 때까지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주인이 병원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통각 수용기가 있어서 간이 아픔을 느끼게 된다면 간세포가 매일 재생을 하고 손상을 입는 그 동안에 우리가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365일 배가 아파서 아마 더 살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자, 간은 보통은 이제 1.5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서양인들은 한 2kg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이 좀 더 간이 커서 뭔가 좀 에너지를 더 많이 내는 것 같긴 하죠. 자, 그런데 사람마다 간의 기능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간의 크기도 나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65세가 되면 젊을 때 간의 무게의 4분의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청춘이지만
이 간을 생각해서 너무 지나친 활동은 자제해야 되겠죠. 술도 줄이시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런 또 간을 더 보호하는 여러 가지 생활 그 습관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아까 통각 수용기가 없어서 70%가 망가져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간은 또 이렇게 70% 이상을 잘라내도 100일이 되면 그 자른 부분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장기죠. 그리고 이제 장기를 그 간을 우리는 500여 가지의 일을 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명공학이라든가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간의 일은 비밀은 다 밝혀내지 못했다고. 그 정도로 이제 간에 하는 일이 많은데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횡격막 아래 갈비뼈 아래에 커다랗게 빨간색이 바로 간인데 이 간은 화학 공장이에요. 그러면 공장에서는 원자재를 가지고 일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원자재가 바로 위장과 소장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영양소들인데 그 영양소들이 그 간 문맥을 타고 이제 그 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자재 좋은 불량품이 섞이지 않는 좋은 제품의 원자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연료는 바로 뭐가 되냐면 심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양소와 산소가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피가 간에 몰리게 되면서 간이 5만 가지 일을 정말 500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은 엄청난 열을 내고 활성산소 또한 무지하게 많이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게 정말 우리가 간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간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간의 주인인 우리로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간에게 불량 원자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소장입니다. 그래서 간 건강은 그 기본은 바로 장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이 그 간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피가 지금 그 들어가는데 소장에서부터 분당 1리터가 들어가고요. 심장에서부터 분당 400ml의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일꾼들이 바로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간세포입니다. 간세포는 간에 1억 개가 있고요. 50일을 살다가 새로운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간세포는 바로 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작업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작업자가 있는데 전문 경비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쿠퍼세포입니다. 이 단어들은 꼭 리더님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쿠퍼세포는 간에서 생기는 염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면역을 담당해 주는 세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의 기능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서는 위와 소장에서 들어오는 영양소,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 그 아미노산, 지방들이 전부 다 대사를 하게 되는데 탄수화물 대사의 경우에는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그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면서 이때 혈당 조절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복기잖아요. 그 공복 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탄수화물을 저장하게 되는데 만약에 간에 질환이 생기게 된다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혈당, 저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단백질 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또는 간의 기능이 안 좋을 때는 그 알부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용성 그 단백질인데 그 알부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피에서 적혈구나 이제 백혈구라는 그 세포 부분을 뺀 나머지 국물이 있어요. 그 국물 부분에서 이제 그 4분의 1을 담당하는 게 이제 알부민인데 알부민은 우리 몸의 삼투압을 그 조절을 하고 이제 영양소를 운반하는 건데 이 알부민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복수가 차고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25 때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배만 볼록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알부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러한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에는 지용성 비타민을 수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양만큼을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간 밑에는 그 초록색 그 쓸개가 있는데 그 쓸개에 이제 쓸개즙, 즉 담즙이라고 하죠.
담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담즙은 그 우리가 먹은 지방산을 그러니까 지방들을 좀 더 그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유화 과정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간의 기능이 나빠진다면 이 담즙이 제대로 생성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지방 성분을 먹을 수가 없게 되고요. 혹시 그 쓸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쓸개에서 그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그 담관에 문제가 생겨서 쓸개 빠지거나 쓸개가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쓸개즙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이 장에 혹이 생기는 염증과 혹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간의 또 다른 기능은 면역과 살균 작용이에요. 아까 면역을 담당하는 전문 경비업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쿠퍼세포이죠. 자, 쿠퍼세포가 간의 면역세포,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해주는 그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 대사와 이제 분해를 해주는데 만약에 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 남성이 이제 가슴이 커지거나 여성의 생리가 이상이 생기는 그런 혼란스러운 성정체가 이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해독작용이에요. 실제로 해독작용은 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배출이 쉬운 상태로 수용성으로 이제 바꿔준다라는 그 뜻이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약물이라든가 식품 첨가물 그리고 환경 오염물질 그 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성되는 그런 독소를 전부 다 배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아까 그 소장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간으로 올라갈 때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암모니아거든요. 그때 그 암모니아를 간에서 즉시 요소로 무독성 요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간에 이상이 생기면 그 암모니아가 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간의 기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간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수시로 계속 먹는 사람들 있죠. 그렇다면 간은 이렇게 간세포가 이 영양소 대사에만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해독과 면역의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독성의 약물 남용이라든가 어떤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 간이 또 해독에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 대사라든가 면역을 하지 않아서 우리 몸이 계속 피곤해지는 그런 상태가 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 탄수화물 대사를 짚고 넘어가려고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빵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빵과 함께 카페 가면 가장 달달한 음료수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손쉽게 먹게 돼요. 그럴 때 이 탄수화물, 과잉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대사가 되면서 이거는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그 당뇨라든가 고지혈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도 많은데 이 지방간이 반드시 알코올에서만 의존되는 게 아니라 비알코올성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질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화면을 준비했는데 자, 가운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저 가운데에 육각형으로 된 육각형으로 된 것들이 바로 우리 간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볼록볼록 화면에 이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지방이에요. 자,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남은 것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데 그 지방들이 저렇게 간세포를 지금 막으면서 저렇게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꽃등심 좋아하시죠? 꽃등심 좋아하시는 이유가 지방이 껴서 마블링 상태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간에 저렇게 지방간이 끼면 마블링된 간이 되게 됩니다. 꽃등심은 맛있을 망정 이 지방간이 낀 마블링된 간은 동물들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방간이 많이 끼게 되면 이게 치명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 3,000개 이상씩 만들어졌다가 다시 면역세포에 의해서 사멸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지방산들이 이 암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방이 많을수록 암세포가 더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님들 또는 소비자들에게 꼭 이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나는 그 탄수화물을 줄일 수가 없어. 나는 탄수화물 못 끊겠어.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는 걸 막고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도와주는 그 성분인데 우리 유트리라이트 제품에서는 슬림 스마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 자신을 위안하고 또 내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 전에 그 뭔가를 드시기 전에 슬림 스마트를 드셔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탄수화물을 자꾸 과잉으로 섭취한다는 것은 어쩌면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서 공복 상태를 좀 줄여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이스프링 물을 드시면서 그 건강하게 내 몸을 좀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복부 비만 안 돼, 지방간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영양소 섭취 안 하고 단기간에 단식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때 간은 너무나 많이 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간 조직이 섬유화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단식으로 인한 그 다이어트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 자, 간의 해독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의 해독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용성, 독성 물질을 그 땀이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기 쉬운 수용성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은 어마어마한 열량을 내고 유해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독성 물질, 술이나 의약품, 각종 화학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우리 몸의 조직들은 손상을 입는데 이것이 수용성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중간 생성물이 생기고 대량의 유해산소가 생기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그 영양소들은 비타민 B군, 엽산,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인 글루타티온, 그리고 식물 영양소, 그리고 인지질 이런 부분들이 그 영양소들이 그 해독 과정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유해산소가 많아졌을 때 정말 많은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특히 실리마린은 간세포가 손상된 것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그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간에 반드시 그 실리마린이 들어있는 우리 유틸레이트 제품에서는 밀크시슬 있죠. 그 밀크시슬을 꼭 드셔주시는 게 간을 위한 우리의 그 최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큐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그 망간이라는 게 있어요. 망간은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딱딱해지는 그 섬유화를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망간도 꼭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생성물들이 배출되기 쉬운 것으로 이제 그 자기네끼리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에 있는데 그 결합될 때 비타민 B군과 엽산,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티온, 각종 아미노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간은 해독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성 물질 대신에 우리가 정말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정말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알기 전에 너무 많은 민간요법을 제가 다 했어요. 모든 즙이란 즙은 다 먹었고요. 그리고 한약방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하나의 일화를 들자면, 정말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한의원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언니하고 저희 딸하고 같이 데려갔죠. 그래서 저는 없는 돈에 땡빚을 내서 300만 원짜리 한약을 맞췄어요. 저희 언니도 300만 원. 근데 한참 먹다 보니 저희 언니가 너무 몸이 힘들대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놀랄 만큼 간 수치가 높아서 종합검진을 하게 됐고요. 그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맞지 않는 한약을 너무 과용량으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인인 언니도 그런데 저희 어린아이, 저희 딸은 오죽할까 싶어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그 한약을 모두 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제가 주말 농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100포기의 배추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한약을 모두 다 희석시켜서 밭에 다 뿌렸어요.
그 해의 배추는 매우 맛있는 배추를 제가 수확했다라는 거. 자, 간에 부담을 안 주는 약은 없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의 기능은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중독에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은 정확하게 나한테 맞춰서 먹어야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의 임상실험은 간이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하기 때문에 이 약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할 수가 없고 항상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진료에게처럼 정말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민간요법으로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그 집들은 정말 간악회에서도 이거는 제발 좀 이러지 말아라. 정말 농축으로 된 것들 먹지 말아라라고 말릴 정도의 그런 이제 제가 즙들도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제일 말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술 많이 먹은 날, 술 아까 분명히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간이 어마어마하게 해독작용 하잖아요. 그럴 때 온갖 즙을 남편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간은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의사들은 가장 나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약물 남용하는 것 또는 이런 민간요법 주의하셔야 되고요. 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간이 다 일을 못하면 그 일은 콩팥이 대신하게 돼요. 그러면 콩팥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결국 간이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먹을 때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소비자들도 너무 똑똑하거든요. 자, 간 기능 검사를 했더니 간세포 간 수치가 높더라. 나 알부민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간세포에서 이제 간세포가 아까 일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꾼들에게는 효소들이 있는데 특히 간에만 존재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 그 효소들이 다 혈액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초록색들인데요.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간의 효소들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간세포가 손상됐다, 간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때 간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거나 재생시켜주는 그것이 영양소가 바로 실리마린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알부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에서의 국물 부분에 들어있는 수용성 단백질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이제 운반해주고 이제 부종을 막아주는데 알부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종과 복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알부민을 조금 더 잘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달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120일을 살다 간 적혈구가 간에서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출이 잘 돼야 되는데 간이 문제가 생기면 빌리루빈이 파괴가 된 빌리루빈들이 이제 몸에 쌓이게 돼서 황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만나기 전에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를 만나면서 제가 이거저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연이 주는 선물은 이렇게 좋구나. 뉴트리라이트 정말 자연을 꼭 담아서 독소를 빼고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은 상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작은 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강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너무 감동 있게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를 먹게 되면서 정말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도 많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상 제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간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체중 관리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간에서 아까 불량 원료를 제공해주면 안 되잖아요. 간에. 시작은 바로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간이 건강하려면 우선 장 관리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 거듭 강조합니다. 실제로 간이 나쁜 사람들은 유해균들이 많아요. 유산균은 간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뀔 때 만들어지는 암모니아의 생성균들을 사멸시켜주는 일도 유산균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 관리가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간이 건강해진다라는 거 꼭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간에 좀 더 이렇게 집중
집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계속 강조 했던 실리마린, 그 실리마린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밀크시슬이고요. 간에 엄청난 항산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항산화 영양소인 그 코큐텐이라든가 아세로라 C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간의 에너지 대사라든가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그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하고,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지혈뿐만이 아니라 간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데 더 많이 그 영향을 하기 때문에 레시틴도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단백질 대사가 안 되면 알부민이 생성이 안 돼서 우리 몸이 자꾸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수가 차고. 그랬을 때 그 적당한 양의 그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기초 영양이 필요한데 더블엑스죠. 이 더블엑스는 두말할 거 필요 없이 우리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가장 필요한 영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챙겨 먹어 할 때는 바로 오른쪽에 젊으신 분들은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를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매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섭취하세요. 그러면 여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 그리고 그 밀크시슬이 2알 들어있어서 우리 간팩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40, 50대는 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맨즈 에너지팩을 그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꼭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제품들이 조금 더 난 더 필요하다 할 때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이용해서 좀 더 현명하게, 그리고 좀 더 경제적으로 좀 간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도 많지만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우리 열심히 사업해놓고 건강을 잃으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킬까요? 정말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잘 하셔가지고요. 우리 오래오래 많이 누리려면 우리 리더님들부터 먼저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